여러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 하면 떠오르는 삼성, LG, 이 거대한 성공 신화가 사실은 16세기 조선의 한 철학자로부터 시작됐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좀 황당하게 들리시나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연결고리를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의 시작은요, 바로 이 미스테리한 질문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아니, 어떻게 삼성, LG, 효성, 우리나라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이 대기업들이 전부 서울도 아니고 인구 50만도 채 안 되는 작은 도시, 바로 진주에서 태어날 수 있었을까요? 이게 정말 그냥 우연의 일치일까요? 우연이라고 하기에는요, 이 기업들의 영향력이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진주 지역 출신 창업가들이 만든 기업들이 우리나라 전체 GDP의 무려 40%를 차지한다고 해요. 40%? 이건 정말 보통 일이 아니죠. 이 숫자 뒤에는 분명 우리가 모르는 특별한 비밀이 숨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이 한국의 미스터리를 풀기 위해서 우리 잠깐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 볼게요. 한 100년 전 유럽으로요. 왜냐하면 사회학자 막스 베버가 풀었던 아주 비슷한 수수께끼에서 우리가 찾는 답의 힌트를 얻을 수 있거든요. 당시 베버가 뭘 봤냐면요. 유럽에서도 종교가 막 섞여 있는 지역들 있잖아요. 독일이나 스위스 같은 곳. 근데 이상하게도 카톨릭 신자들보다 개신교,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들이 훨씬 더 잘 살고 자본가나 기술자 같은 좋은 직업을 많이 갖고 있더라는 거죠. 베버는 이걸 보면서 이건 그냥 돈 문제만은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베버가 파고들어서 찾아낸 그 핵심 개념이 바로 직업소명설입니다. 이게 뭐냐면 종교개혁가 존 칼뱅의 가르침인데요. 내가 하는 이 세속적인 일이 그냥 먹고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신이 나에게 주신 신성한 부르심, 즉 소명이라는 거예요. 생각이 완전히 바뀌는 거죠. 자, 한번 보세요. 이 철학 하나가 어떻게 경제를 움직이는지. 일이 신의 소명이다 이렇게 생각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더 열심히, 더 성실하게 일하겠죠. 사치 부리는 건 신의 뜻에 어긋난다고 생각해서 돈도 아껴 쓰고요. 그렇게 해서 번 돈은 흥청망청 쓰는 게 아니라 다시 사업에 투자하는 겁니다. 바로 이 사이클이 우리가 아는 근대 자본주의를 만든 그 정신의 출발점이었던 거죠. 자, 좋습니다. 이제 다시 한국으로, 진주로 돌아올 시간이에요. 베버가 유럽에서 칼뱅을 찾아냈던 것처럼 우리도 진주에서 이와 비슷한 어떤 강력한 정신적 뿌리를 찾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이분, 남명 조식 선생입니다. 16세기 조선의 아주 중요한 학자인데요. 이분이야말로 한국판 존 켈뱅이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에요. 그리고 바로 이분의 사상이 진주라는 지역에 아주 깊숙이 뿌리내렸던 거죠. 남명 사상의 핵심, 딱 두 글자로 경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경은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잡는 진지한 마음이고, 의는 그 힘으로 세상의 문제를 바로잡는 의로운 실천을 뜻해요. 그러니까 그냥 책상에 앉아서 아는 걸로 끝나면 아무 소용없다. 그걸 가지고 세상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위해 행동으로 보여줘라. 이런 아주 강력하고 실천적인 메시지였던 겁니다. 자, 이제 퍼즐 조각이 거의 다 맞춰지는 것 같죠? 서양의 켈빙이 말한 소명과 동양의 남명이 말한 의로운 실천, 이 두 가지 강력한 사상이 얼마나 놀랍도록 닮았는지, 그리고 이게 어떻게 역사를 바꿨는지 한번 나란히 놓고 비교해 보겠습니다. 핵심은 바로 이거예요. 진짜 놀라운 공통점이죠. 칼뱅이나 남명이나 둘 다 우리가 매일 하는 이 평범한 일에 엄청난 의미를 부여했다는 겁니다. 일의 가치를 도덕적인 차원으로 확 끌어올린 거죠. 그 방향이 칼뱅은 신을 향했고 남명은 사람과 나라를 향했다는 점만 달랐을 뿐이에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칼뱅이 일터를 성전으로 만들었다면 남명은 의로운 실천이야말로 현실 세계의 성전이라고 가르쳤다. 둘 다 결국 뭐예요? 내가 땀 흘리는 바로 이 자리가 가장 신성한 곳이라고 말해준 겁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자기 일에 모든 걸 바칠 수 있는 강력한 동기부여가 됐던 거죠. 그리고 남명의 이 철학은요, 그냥 책 속에 잠들어 있는 죽은 사상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에 걸쳐서 한국 역사 속에서 살아 숨쉬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그 시대의 문제에 맞게 계속해서 진화하고 또 엄청난 힘을 발휘해 왔어요. 이 흐름을 한번 보세요.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의로운 실천이라는 이 하나의 정신이
1500년대에는 나라가 위기에 처하자 칼을 든 의병이 됐고요. 1600년대에는 백성들의 삶을 돕는 경제개혁의 엔진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1900년대 일제강점기에는 독립운동을 뒷받침하는 힘이 됐고, 마침내 1950년대 전쟁이 끝나고 폐허가 된 땅 위에서는 나라를 다시 일으키는 사업보국의 기업가 정신으로 꽃을 피운 겁니다.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가 맨 처음에 던졌던 그 질문, 왜 하필 진주인가에 대한 답이 바로 여기 있는 거죠. 삼상의 이병철, LG의 구인회, 효성의 조홍재, 이 창업가들 모두가 바로 남명의 경의 정신을 이어받아서 사업을 통해 나라에 보답한다는 사업보국의 철학을 공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분들에게 사업은 그냥 돈벌이가 아니었어요. 이 나라를 다시 세우는 그야말로 의로운 실천 그 자체였던 거죠. 이런 놀라운 연결고리가 그냥 우연의 일치나 그럴듯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학문적인 틀도 있습니다. 바로 PSBP 패러다임이라는 건데요. 모든 건 하나의 강력한 철학, 필로서피에서 시작됩니다. 이 철학이 사회, 소사이어티의 가치관을 만들고 그 가치관이 사람들의 행동, 비헤이비어를 이끌어내고 결국 그 행동들이 모여서 우리가 눈으로 보는 엄청난 성과, 퍼포먼스, 즉 경제성장 같은 결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남명의 경의사상이 그 모든 것의 시작, 첫 단추였던 셈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야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결론이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K 기업가 정신 있잖아요. 그 본질은 어떤 특별한 경영 기법이나 행동 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보다 더 깊은 곳에 있는 것, 바로 우리 시대가 마주한 문제를 내가 나서서 해결하겠다는 사명감, 즉 철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이야기는 단순히 과거를 설명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게 미래를 향한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죠. 폐허 위에서 나라를 세우고 세계적인 기업들을 만들어냈던 이 강력한 경의 정신, 이 정신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을 풀어본다면 과연 어떤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가 한번 깊이 생각해 볼 문제인 것 같습니다.